안녕하세요, 밝은면 가족 여러분. 이번 수수께끼는 평소와 조금 다를 거예요. 마녀나 탐정은 등장하지 않아요. 시작합시다. 이 그림을 보세요. 왼쪽에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오른쪽에는 이상한 모양의 기하학적 물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각 단어를 해당 물체와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제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짜잔! 제가 설명할게요. 단어와 그림 사이의 외부 유사성을 찾아야 해요. 이를 단어 인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단어를 개별 문자가 아닌 전체로 인식합니다. 철자 오류를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어를 읽을 수 있고 철자가 틀려도 익숙한 단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이번에는 수학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앞에 보물자루 10개가 놓여있고 각 자루에는 1000개의 동전이 들어있습니다. 9개의 자루에는 진짜 금화가 들어있고 1개의 자루에는 가짜 금화가 들어있어요. 진짜 금화의 무게는 5g이고 가짜 금화의 무게는 4g입니다. 한번 저울에 달아서 어느 자루에 가짜 동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울은 정확하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루에서 동전 하나, 두 번째 자루에서 동전 2개, 세 번째 자루에서 동전 3개, 이렇게 최대 10개의 동전을 꺼내요. 이제 쉬운 5개의 동전의 무게를 잽니다. 모두 금이라면 275g일 거예요. 1g이 모자란다면 첫 번째 자루에 가짜 동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2g이 모자라면 두 번째 가방에 가짜 동전이 들어있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업이 쉽게 확장 가능하다는 게 신기해요. 자루의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3개든 1000개든 모두 한 번의 계량으로 해결됩니다. 이 수수께끼는 틱톡에서 꽤 입소문이 났지만 놓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FBI에 따르면 이 수수께끼를 풀면 특수요원이 될 수 있을 만큼 똑똑하다고 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첫 데이트에 저녁을 먹으러 나갑니다. 날씨는 매우 덥고 그들은 얼음이 든 물을 마셔요. 여자는 목이 몹시 말라서 한 번에 3잔을 마십니다. 남자는 저녁 내내 조금씩 한 잔을 마십니다. 나중에 그는 쇠약, 현기증, 호흡 문제 등으로 갑자기 아프다고 그녀에게 연락을 했어요. 자정에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경찰은 여자를 불러 신문하고 여자의 잔과 남자의 잔에 독이 들어있었다고 발표합니다. 독약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남자는 중독되고 여자는 멀쩡했을까요? 얼음에 독이 들어있다는 걸 이미 짐작하셨을 거예요. 그 여자는 너무 빨리 마셔서 얼음이 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독은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마셨고 얼음이 녹아서 독이 든 물을 삼켰어요. 여러분은 모두 특수요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이 그림을 보세요.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며 1%의 사람들만이 이 그림에서 잘못된 부분을 파악해요. 자세히 보세요. 오른쪽에 빨간 치마를 입은 여성은 우산이 없는데 비에 젖지 않아요. 동전 2개는 30센트의 가치가 있고 그 중 하나는 5센트가 아닙니다. 어떤 동전일까요? 쉬워요. 25센트와 5센트죠. 그 중 하나는 5센트가 아니지만 다른 하나가 5센트예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이 수수께끼는 주의력을 테스트합니다. 이제 말해보세요. 사진 속 시간이 몇 시인가요? 객관식 문제로 할게요. A. 오전 5시, B. 오전 11시, C. 오전 7시. 긴 그림자와 자동차 위에 쌓인 눈, 그리고 켜있는 헤드라이트를 보세요. 사진 속 시간은 아침 7시인 것 같아요. 그림을 보세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이나요? 부두가 너무 좁아 보입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한 후에 지어진 것 같아요. 앨리스는 식성이 꽤 까다로워요. 포도는 좋아하지만 복숭아는 싫어해요. 애호박은 좋아하지만 당근은 절대 안 먹죠. 이제 앨리슨이 호박과 사과 중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알아내세요.
앨리스는 까다로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덩굴에서 자라는 것만 먹어요. 그래서 사과보다는 호박을 더 좋아하겠죠. 정육점에 키가 150cm이고 13 사이즈 운동화를 신는 점원이 있습니다. 그가 저울에 올린 것은? 당연히 고기죠. 처음 두 글자는 남성을, 처음 세 글자는 여성을, 처음 네 글자는 위대한 남성을 의미하며 단어 전체가 위대한 여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히로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암탉 한 마리 반이 1.5일에 알 1개 반을 낳습니다. 암탉 한 마리는 하루에 몇 개의 알을 낳을까요? 네, 암탉 한 마리 반을 상상하는 건 어려워요. 알 1개 반은 조리된 형태만 상상할 수 있죠. 여기서 가장 쉬운 기준은 1.5일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암탉 한 마리가 1.5일이라는 같은 기간에 달걀 1개를 낳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암탉 한 마리가 1.5일에 알 하나를 낳는다면 암탉 한 마리가 하루에 알의 3분의 2만 낳는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분의 2입니다. 어린 남자는 이걸 갖고 싶어 하지만 더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그는 손에 칼날을 들고 이것을 공격하지만 항상 헛된 일이에요. 이게 뭘까요? 수염입니다. 다음 수수께끼예요. 나는 몸집이 크고 위험 있어요. 나는 무지개색이에요. 당신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태울 수도 있어요. 당신은 나를 보고 싶어 하죠. 난 뭘까요? 용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준비하세요. 꽤 길어요. 칼의 두 할머니는 주말마다 칼을 보고 싶어 하지만 서로 반대편에 살고 있습니다. 칼은 할머니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매주 일요일마다 하루 중 임의의 시간에 그의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가서 다음 기차가 도착하면 그 기차에 타겠다고 말해요. 북쪽으로 가는 기차가 오면 북쪽의 에리카 할머니를 방문하고 남쪽으로 가는 기차가 오면 다운타운의 리즈 할머니를 방문합니다. 두 할머니 모두 북행과 남행 기차가 모두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동의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리즈 할머니는 일요일 5번 중 1번만 그를 본다고 불평해요. 칼은 자신이 매번 무작위로 시간을 정한다고 주장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기차는 항상 예정된 시간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열차 모두 20분 간격으로 오지만 타이밍이 매우 중요해요. 북행 열차가 매시 정각 20분, 40분에 오므로 8시, 8시 20분, 8시 40분, 9시 이런 식이라고 가정할게요. 이제 남행 열차가 4분, 24분, 44분에 오므로 8시 4분, 8시 24분, 8시 44분, 9시 4분에 온다고 가정해봅시다. 즉 어느 시간대에나 남행 열차가 다음 열차에 도착할 시간은 12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칼이 8시에서 8시 4분, 8시 20분에서 8시 24분 또는 8시 40분에서 8시 44분 사이에 도착하면 남행 열차를 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북행 열차를 타게 돼요. 하지만 칼은 항상 임의의 시간에 도착하고 남행 열차는 항상 북행 열차 다음에 도착하기 때문에 칼은 리즈 할머니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수수께끼 풀 준비를 하세요. 3명의 여성이 유명 카페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외모에서 그들의 재정 상태가 드러나는 듯했습니다. 2명은 부유해 보였지만 한 여성은 그다지 부유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 여성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들 중 누가 실제로 부자가 아닌지 댓글로 적어보세요. 정답은 생각만큼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주를 한 여자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부자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 여성은 매우 비싼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운전기사가 태워주고 애플워치로 도착 알림을 받기 때문에 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 번째 여성은 실제로 부자가 아니라 귀중한 소지품이 없고 가방에서 떨어지는 돈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두 커플을 보세요. 두 사람 옆에는 디자이너 가방이 놓여 있고 둘은 멋진 수영복을 입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두 커플 모두 부유해 보이지만 둘 중 한 커플만이 진정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커플인지 알아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왼쪽에 있는 커플은 가짜 물건이 몇 개 있는데 자세히 보면 로고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창백해 보이는데 항상 일만 하고 휴가는 1년에 한 번만 다녀와야 해서 그런 걸까요? 오른쪽의 커플은 소박해 보이지만 잘 관리된 소지품을 보면 사치보다는 품질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낡은 짐을 보면 여행 횟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가 검게 그을려 있어 휴가를 훨씬 더 자주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용의자 더그 더 이블맨은 전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인터폴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범인을 붙잡았지만 선글라스와 약 $50가 들어있는 지갑, 신용카드, 몇 개의 외국 통장만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풀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당국의 눈앞에서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돈을 훔쳤는지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외국 동전은 사실 매우 희귀하고 엄청나게 비싼 고대 동전입니다. 스탠윅 형사가 범죄 수사를 위해 페니롤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페니롤 씨는 자신이 부점장으로 일하던 은행을 열러 갔을 때 은행 강도들에게 납치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금고를 열고 돈을 가져갔어요. 그들은 아내의 보석도 가져가겠다며 남자에게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범인 중 한 명이 돈을 종이봉투에 넣고 은행 가방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두 블록을 지난 후 차가 빨간 신호등에 멈췄을 때 은행원은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는 단서를 찾기 위해 은행으로 돌아가는 경로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순간 페니롤 씨는 빈 은행 가방을 봤다고 소리쳤고 몇 분 후 빨간불이 켜진 곳을 가리키며 거기서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스탠윅 형사는 페니롤 씨를 허위 신고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은행원의 이야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은행으로 돌아가는 동안 페니롤 씨가 차에서 뛰어내린 모퉁이에 도착하기 전에 돈 가방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는 범인이 가방을 던진 후에 탈출했다고 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형사와 은행원은 은행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퉁이를 먼저 지나고 돈 가방은 그 다음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첼시는 주차된 택시로 걸어가 택시기사에게 $20짜리 지폐를 건네고 돌아서서 갔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첼시는 길 찾기에 능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길을 알려주기에는 $20는 너무 큰 팁입니다. 첼시도 차가 있는데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이 수수께끼를 더 빨리 풀 수 있을까요? 댓글로 답을 남겨주세요. 첼시는 길을 잃고 택시기사에게 목적지까지 데려다달라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첼시는 자신의 차를 타고 그를 따라갔어요. 이 그림을 주의 깊게 보세요. 도둑을 찾고 동영상 아래 댓글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갈색 코트를 입은 여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민소매나 반소매 옷을 입고 있는데 군중들 사이에서 눈에 띕니다. 스티브는 귀중품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 남성은 혼자 캠핑 여행을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막 도착해서 텐트를 치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마른 장작을 구하러 갔고 지갑과 모든 서류가 든 가방을 텐트 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경찰관들은 스티븐의 말을 믿지 않고 허위 신고를 했다며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그 남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스티븐은 비가 오기 전에 텐트를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에 큰 웅덩이가 있는 걸까요? 톰은 어느 가을 금요일 밤 10시경에 사라졌습니다. 한 경찰관이 그의 친구 4명을 신문했는데 그중 한 명이 톰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경찰관은 친구들 각자에게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담은 데이트 의상을 고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열릴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기 전에 요가를 하며 긴장을 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이크는 공원에서 새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신문한 후 톰의 친구 중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누구를 체포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이크였어요. 가을밤 10시 밖은 너무 어두워서 새를 볼 수 없어요. 경찰관 제임스는 의문의 보석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작은 호텔로 출동했습니다. 에밀리는 전날 밤 체크인을 하고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모두 호텔 객실 금고에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점심을 먹고 돌아가 보니 보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3명의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리셉션 직원은 그녀가 점심시간에 외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부는 다른 투숙객이 그날 일찍 체크아웃했고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호텔 투숙객인 수잔은 방금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냈다면 최대한 빨리 댓글에 적어주세요. 수잔입니다. 방금 일어났다고 했는데 침대를 보세요.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조아는 누군가 자신의 집을 털고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도착해서 이웃 주민들을 신문하러 갔습니다. 빅토리아는 2블록 떨어진 곳에 사는 친구를 방문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몇 분 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터는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약국에만 잠깐 다녀왔고 그 후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말했죠. 네이선은 아내와 함께 친구들과의 바베큐 파티를 준비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고 계획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경찰을 도와 아래 댓글에 도둑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빅토리아였어요. 비가 내리는데 방금 집에 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머리와 옷, 문 근처에 있는 우산은 완전히 마른 상태였어요. 타일러는 저녁에 친구의 집에 가던 중 검은 마스크를 쓴 낯선 남자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다음 큰 방에 있는 우리에 갇히게 됐어요. 철창 옆 벽에는 레버가 3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레버를 당기면 굶주린 사자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레버를 당기면 우리로 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레버를 당기면 우리 위쪽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우리 안의 모든 것을 짓밟는 특수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타일러가 살아남기 위해 어느 레버를 당겨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공유하세요. 선택은 두 번째입니다. 모든 물은 우리의 철창을 통해 흘러나올 거예요. 일어나세요. 두뇌 운동 시간입니다. 해야 할 모든 일을 잠시 미뤄두세요. 집중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몸풀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말 빨리 정답을 맞춰야 합니다. 한 남매가 여름과 겨울에 태어났어요. 여동생은 겨울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문제는 누가 여름에 태어났나요? 입니다. 여동생이죠. 전 틀렸어요. 알렉스는 찰리의 아버지입니다. 누가 더 나중에 태어났을까요?
찰리, 아들이니까요. 길이는 상자보다 키가 크지만 야자나무보다는 작아요. 어느 동물이 가장 키가 클까요? 물론 기린이죠. 야자나무는 동물이 아니죠. 각 모서리의 길이가 5.07cm인 정육면체 8면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정육면체는 6면만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달걀의 노른자는 흰색입니다. 또는 달걀의 흰자는 노란색입니다. 중 어느 것이 옳을까요? 노른자가 노랗기 때문에 둘 다 틀리죠. 문이 아닐 때는 언제일까요? 열렸을 때요. 이거 마음에 들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냄비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냄비의 뚜껑이요. 믿기지 않으시면 주방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서서 가고 서서 매달리고 가면서 동시에 누워 있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시계. 이제 다른 유형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누가 교사가 아닌지 맞춰보세요. 왼쪽에 있는 여성분은 일반적인 교사의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화로 학생들의 성적을 확인하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배지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여성은 엄한 선생님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학생들을 꾸짖으며 책상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물건을 집어들고 있는 화난 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임무는 이 질문에 아주 빠르게 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얼마나 빠른지 봅시다. 말리는 동안 젓는 건 무엇인가요? 수건. 나는 깃털처럼 가볍지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5분을 못 참아요. 나는 무엇일까요? 숨. 오늘이 어제보다 먼저 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영어 사전에서요. 걸릴 수는 있지만 잡을 수 없는 건 무엇일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머리와 꼬리는 있지만 몸통이 없는 것은? 동전입니다. 냄새보다 맛을 더 좋아하는 것은? 혀예요. 닭의 7분의 3, 고양이의 3분의 2, 염소의 4분의 2인 것은 무엇일까요?
시카고예요. 단어는 많지만 말을 하지 않는 건 무엇일까요? 책입니다. 앤드류는 일주일 동안 아팠기 때문에 친구 제시에게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제시에게 사물함을 여는 데 필요한 3가지 숫자 조합을 알려주는 대신 사물함 아래에 있는 작은 쪽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방과 후 제시가 앤드류의 사물함에 가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종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4, 24, 22, 9, 9, 9, 9, 22, 24, 22, 9, 9. 쉽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다고 생각한 제시는 모든 숫자 배열을 입력했지만 자물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들 뒤에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다는 걸 깨달은 제시는 몇 분 동안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제시가 사물함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사물함이 열렸습니다. 비밀번호는 무엇이었을까요? (28, 4, 17이었어요. 알파벳의 24번째 글자를 24가 적힌 숫자만큼 22번째 글자를 22가 적힌 숫자만큼 9마다 알파벳의 22번째 글자를 9마다 알파벳의 9번째 글자를 쓰면 다음과 같은 글자가 돼요. 이제 조합이 로마 숫자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유일한 아라비아 숫자는 28, 4, 17입니다. 수잔이 녹색 바지 한 벌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을 때 3명의 남자가 가게에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 3남자 중 누가 바지를 훔쳤는지 알아맞히세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예요. 그의 바지 아래에서 녹색 무언가가 삐져나온 게 보이시나요? 4명의 친구가 산에서 하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쌀쌀한 바람을 피하기 위해 입구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동굴 깊숙이 들어갔을 때 아멜리아는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친구들에게 가서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 남아서 불을 피우려고 했어요. 30분 만에 친구들이 돌아왔어요. 제임스는 어둠 속에서 호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호수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올리버는 박쥐를 보고 몹시 겁을 먹고 서둘러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에다는 길을 잃을 뻔했다고 했어요. 너희에게 돌아와서 다행이야. 누구의 행동이 의심스러운가요? 에단이 거짓말을 했어요. 제임스는 물에 빠진 후 완전히 흠뻑 젖었습니다. 그런데 왜 에단의 머리는 젖어 있을까요? 비를 맞고 밖에 있었지만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보여요. 잭슨은 사랑하는 라이자와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식 하루 전 그의 약혼녀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방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대에서 잭슨은 급하게 적힌 여러 개의 숫자가 있는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5509-710. 잭슨은 라이자와 사랑에 빠진 남자가 3명 더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이드는 조경 디자이너로 라이자에게 아름다운 꽃을 자주 보냈습니다. 루크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라이자의 차에 무료로 주유해줬어요. 애셔는 헤어스타일리스트였고 라이자의 머리를 손질해주곤 했죠. 이 모든 남자들이 라이자가 잭슨과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를 납치하진 않을 거예요. 그들 중 한 명만이 범인이에요. 누구죠? 잭슨은 메모를 뒤집어보고 오일보스라고 적혀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이자를 데려간 사람은 루크였어요. 로렌스 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차를 타고 갔다가 가로등에 충돌한 후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웃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확신했어요. 경찰은 3사람을 신문했습니다. 아이비는 직장에 있다가 저녁 때야 집에 돌아왔다고 했어요. 카메론은 경찰에게 아버지가 다락방에서 오래된 물건을 치우는 걸 돕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런은 친구들과 어울려 피자를 먹으며 최신 시리즈를 몰아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용의자의 진술을 들은 후 그중 한 명을 체포했어요. 누구였을까요? 카메론이었어요. 그의 집에는 다락방이 없어요. 그가 지어낸 얘기예요. 클레어는 반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또한 착하고 친절했습니다. 반 친구들은 클레어가 항상 시험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수학 기말고사는 어려웠어요. 시험 동안에는 학생들과 몇몇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학교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휴대폰을 특별 사물함에 맡겨야 했어요. 통화도 전혀 허용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화장실에 가야 할 경우 한 명씩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모든 학생이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화장실을 확인했어요. 클레어의 반 친구들은 자신들이 시험을 망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좋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 결과를 받았을 때 아주 좋은 점수였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클레어가 가장 먼저 화장실에 갔어요. 그녀는 김이 서린 거울에 손가락으로 정답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 친구들은 거울에 입김을 불어서 정답을 읽었죠.